이런지 나는 그래도 지금 뭐 그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이 미세먼지 이 저감장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많이 투자됐는데요. 이제 저희가 오동차는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마무리됐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여기에 정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 정책이냐. 또 본 의원도 미세먼지 대책관하고 스마트시티하고 하나로 합해서 가야 된다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요지는 이 진짜 아까 존경하는 박찬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미세먼지 저감장 하는 건 좋지만 쓸데없는 예산을 갖다가 남은 예산 안 되는 거예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저감 장치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분야가 한 500억 정도 되는데 그쪽이 뭐 주안점이 아니겠지 저감 장치 분야는 유도예요. 아니 저감 장치는 내 일부분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그냥 물 분사하는 시설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비가 오는데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관리 부족인데, 이 미세먼지라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데, 그냥 사회적 이슈라고 해서 거기다 막 달려가서 쏟아붓고 좀 이렇게 어른에서 이렇게 지나면 또 물러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이게 가정에서도 정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바꿔주는데 어떤 부분을 혜택을 준다든지 한다면 좀 많이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 또 이런 대형 공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서 어떤 부분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실질 맞춤형으로 우리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국가 돈도 우리 돈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 정보용을 주택에서 하고 그다음에 선호용이라고 해가지고 이동하고 면호용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면호용은 직접 냉방시설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고등오면 그런 쪽인데 이게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저감할 수 있는 게 크게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차차 아니고 그쪽 방향으로 환경 분야가 예를 들어서 누가 아까 김포가 갖고 있는지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사실 공항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다 무슨 나무를 넣습니다든지 또 정관 측정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미세먼지 이는 모든 우리 후손들까지도 이 부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11월 20일 날 도에서 위반 시설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협의가 완료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공제상 올려가지고 내년 초에는 그게 반영이 되면 바로 공사가 되면 제 생각에는 건물지는 많이 시간이 안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때가 6월이나 5월 정도 중국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은 디레이될 수도 있습니다. 구축이 5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는데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조금은 시험 전기가 길어진다 보면 조금은 한 달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친환경자재 충전 인프라 구축이 전기 충전소를 지하든 지상이든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바람직한 이거 수소 충전소가 지금 논란을 듣고 아마 장소 이전으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장소를 정해졌고 현지 확인까지 다녀왔었다 하니 네. 최대한 조속한 시일에 하셔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자료에 보니 부용액이 수소 충전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 사업들이 전부 다 지금 국비 반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차가 있으면 충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 가까운 데 있어야 또 사고를 하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친환경자체 보급으로 인해서 탄소 중립 정책이 시작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수도 충전소 두개 생산을 안전에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 보시면 같은 페이지에 실실 때 가정용 친환경 콘텐츠 보일러 등 교체로 네. 2021년에 4,642개와 2022년에 4,100 지원이 있어요. 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그럼 맞습니다. 저희가 그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컨벤셔널 보일러로 교체할 때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고요. 저소득층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액 12조인가요? 아닙니다. 국속이 매칭 사업입니다. 비율이 어떻게 되죠? 뒤에 계신 문자로 자료 혹시 가능하세요? 6대4 매칭 비율이죠. 네. 그런데 제가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네. 찾아보니 시에서 홍보하거나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사실 경기도에서 1월에 홍보한 내용이 나와요. 검색해보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경기도 지원 사업인가 아니면 환경부 지원 사업인가 경기도와 환경부의 홈페이지에는 있습니다.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는 이런 홍보 내용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 어느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하시죠?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그 환경정보판이라든지 우리 환경문판이 어떤 게 있거든요. 환경. 전광판이라고. 경관판이 네. 도로의 예. 곳곳에. 예. 그걸 이용해가지고 홍보를. 그러면 이 지원을 하는 이유가 사실 법령이 특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의무 설치잖아요. 의무 설치를 못했습니다. 의무 설치라면 우리 시에 있는 그럼 22년까지 언제까지 의무 설치죠? 계속 의무 설치했는데 지원 저소득층이라든지 일반 가정에서 한 거고요. 의무 설치를 하면 네. 22년까지 의무라든지 23년까지 의무라든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무 설치 기간이 네. 우리 시에 있는 법에는 지금 의무 설치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계속.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는 그럼 의무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게 그렇게 되버리니까요. 저희가 이제 이후에 이제 소멸 예산이 왜냐하면 예산이 이제 지원이 안 될 겁니다. 왜 의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의무 바뀌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럼 의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안 해도 되고 네, 네. 그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나요? 내가 반영돼요. 의무라면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그 했던 저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이게 일부 사업으로다가 진행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일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법령에 보면 네, 신규 설치하는 곳에는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네, 20년 4월 3일 시행이 되었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바닥에 기존에 있던 저소득층이라든지 보니까 저소득층이 60만 원, 일반 가정에 10만 원 지원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의무여서 이게 지원이 맞는 건가 싶어서 지금 아유, 맞- 했습니다. 예, 예. 이게 소멸될 겁니다. 지원되기 때문에 원래 의무면은 지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산에서 도피가 매칭 사업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이왕에 지원을 하신다면 전광판을 통해서 다 했지만 시 홈페이지라든지 다양한 방안으로 홍보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미설치된 곳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이것도 미세정한 정책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증 못 받은 설치 안 된 가정이나 기관들이 없도록 꼼꼼히 체크하시고 예, 설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세먼지 대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당장 2024년 1월 1일부터 할 생각인데 동사무소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임대 행사라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24년 1월